저 236페이지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 나와 있네요. 자, 그 옆에다 뭐 예를 하나 들어놓을 게 바로 이거죠. 아까 뭐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뭐 하나 써놔요. 자, 박찬호 장학회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돼서 236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제 재복습 한다시고 법인 등기 명의는 누구여야 되죠?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이렇게 박찬호 장학회. 자,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셀프 체크, 셀프 요약집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구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 요렇게만 꼭 기억해 둬요. 나머지는 뭐 읽어봐도 되고요.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5번에 이제 238페이지 보니까 대리인의 등기 신청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 써봐요. 자,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요. 대리인에 한 신청 옆에 제3자에 한 신청 이렇게 써서 원칙은 뭐라고 써요? 원칙은 이렇게 써놔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네. 당사자 신청. 자, 예적으로는 뭐가 있다? 얘가 바로 제3자의 한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한 신청. 자, 제3자의 한 신청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렇게 뭐예요? 호갈승계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위 신청.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 신청.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38페이지에 5번 대리인 등기 신청에서 제3자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정도만 잡아놔도 돼요. 원칙, 당사자 신청, 제3자에 한 신청,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리인도 결론적으로 제3자에 한 신청이라는 거네. 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이렇게 적어놨으면. 자, A가 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B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C가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리인. 자, 그러면 삼각형이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을 뭐라고 그래요? 삼각형을 트라이라고 그러잖아. 트라이. 그렇죠. 자, 기계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줄이 하나 있어. 띵띵띵한 걸 뭐라고 해요?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트라이고요. 그러면 두 발은 뭘까요? 두 발은 바이라고 그러잖아. 바이시클. 이렇게 하죠. 바이라는 것은 두 개라는 거고, 트라이는 뭐예요? 바로, 자, 삼각형이라는 거. 그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예요? 그럼 민법이 잘 된다고 그래서 민법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무슨 건이에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이게 바로 대리건이 되잖아요. 대리건. 요거는 뭐예요? 대리건. 요거는 뭐예요? 대리행위가 돼요. 요게 바로 대리효과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 민법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민법은 워낙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게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럼 봐봐요. 자,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죠?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고 행위의 상대방은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그러면 효과 당사자와 행위의 당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다 물음표를 하나 붙여볼게요.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란 그럼 뭘까요? 대리란. 대리라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뭐예요? 대리 파트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봐봐요. 대리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자로서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가 되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복대리. 복대리가 뭐예요? 복대리. 다시 복자죠. 그럼 복대리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해 놨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출발해보죠. A가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여기에 3억짜리 집이야. 그래서 이제 대리인한테, 중개업자한테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리인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전문가야. 그래서 1년만 버티면 1년 시세 차익을 3억을 남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뻥튀기예요. 예전에는 요 뻥튀기를 해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죠. 자, 3억을 6억으로, 6억을 12억으로, 12억을 24억으로.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자, 요 중개업자가 뭐예요? 이제 물건이 나오니까 뭐예요? 시어머니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시아버지 앞으로, 자식 앞으로. 이렇게 놨더니, 자, 집이 30채가 되네. 집이 30채. 우리 수강생이에요. 30채가 돼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뚝 떨어져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물건에 대해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계약이야. 그래서 자기계약 금지되고 있죠. 민법 124조에서.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6억을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양다리를 거쳐서 이게 쌍방대리야. 그러면 우리 민법 124조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불가능하나 단 채무이행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작성이 금지되죠. 그러면 A적으로 가능한 거 뭐가 있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에는 거래하지 않거든. 그러면 등기법 한번 볼까요? 등기법은 여기 권리자, 의무자 중간에 법무사가 끼어 있어요. 법무사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는 거. 요거만 요번 달 것에 꼭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볼까요? 가로 2번에 줄 서놔봐요. 가로 2번에.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 된다? 허용된다. 요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등기법은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민법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래서 대리권의 삼면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죠? 대리인.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대리인이 뭔데? 읽어봐요. 제3자거든.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지정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서 240페이지에 제3자의 항신청. 여기 나와 있네. 가로 1번.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 신청. 요거는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포괄 승계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봐봐요. 확실히 이해를 해봐요. 당연한 거예요. 자, 봐봐요. A가 집이 이렇게 B의 관계, 이게 아버지와 관계, 이게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등기하죠? 이때는 상속 등기를 하게 돼. 상속 등기. 자, 영어는 A하고 B의 관계에서 A가 뭐예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돼요.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요. 근데 A가 뭐예요?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거 봐봐요. 가로사.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제 우리 선생 중에 가로사로 제일 많이 돌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민법 교수님. 또 학개론, 그 다음에 공법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가로사로 4분이 돌아가셨어요. 학개론도 그렇고 공법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세법 선생님이 한 분이 가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근데 세법 교수님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거진 집에 못 들어가서 차에서 거진 자다시피 했거든. 그래서 세법 선생님이 가로사로 돌아가고. 그러면 뭐예요? 주로 그러면 우리 야간 여기 많은 수강생이 많죠. 그래서 민법, 학개론, 공법 교수님한테 잘해줘요. 우석이가 제일 젊네요. 우석이가 누구예요? 학개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교수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민법, 학개론, 공법.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저 마라톤 선수였어요. 마라톤. 근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정신력이 강해요. 정신력.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을 돌렸어요. 8년간 돌렸어요. 8년간. 그래서 이제 조간을 돌렸어요. 그럼 맨날 몇 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4시. 그러니까 8년 동안 해가지고 8년 동안 하니까 학원 신문사에서 장학금도 나오더라고요. 그 덕에 체력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니까 특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형님님들은. 공인중개사 하다가 해친 사람 많아요. 이 호로 자식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요 학원에 이게 아버지예요. 여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거든. 근데 요 아들을 좀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학원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요거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행 가 계시고, 지금 아버님은 아버님은 이루고 다니셔. 돈도 엄청나게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 300명이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한 7, 80명이 된대요. 이루고 다녀요, 지금. 그거 연락하신 분이 이루고 다녀요. 왜?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가지고 아들은 여행 가 있고 아버지는 자식 공부시킨다고 왔다가 이런 호로 자식이 있어요. 이게 호로 자식이지 이런 자식 나봐야 상관이 없겠죠. 거기 가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느낀 바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죠. 근데 A가 그러면 A 자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속인이라는 거야. 그럼 문을 한번 봐봐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여기 깜방에 계신, 지금 나와 계시지만 MB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를 알겠냐? 앞으로 용어 바꿔 포괄승계인 등기로. 그래서 포괄승계인 등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 되죠. 아버지 걸 승계받아서 얘하고 공동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그러면 요 당사자가 바로 뭐예요? 그러면 상속인은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가 되죠? 제3자의 안신청이야. 원래는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등기부상 의무자죠. 신청서상 의무자죠. 일체, 불일체하죠. 어때는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 그럼 오늘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요. 자, 이 부분에서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잖아요. 거기가 중심키야. 자, 등기를 내장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 작년에 개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그러면 오른쪽 가서 반드시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체크 플러스에서. 첫 판에.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맨날 우리 형님들 요 지문에 당해요. 한번 봐봐요.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도 참 많이 출제됐던. 자,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X. 여기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상속인 등기. 그럼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인자에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인. 그러니까 인이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이라고 숙지를 하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공. 오늘 많이 배웠네요. 암기 코드 행직, 행사, 직관, 말소, 요역지, 직관, 여직, 당직 3개를 외웠네요. 걔네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행직, 여직, 당직 하나 나왔네요. 아까 2단 하나 배웠네요. 공인물 분할 판결은 공단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인공. 이렇게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 대의 신청이 있네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어. 그거 별표 하나 넣고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오늘은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전달 개념 우리가 다시 잡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자꾸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안기고, 머리로 외우는 것도 안기고, 손으로 외우는 것도 안깁니다. 꼭 우리 형님들은 눈으로, 머릿속을 외우는 게 안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한번 줄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가.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쓰면 되겠네.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했느냐? 등기 신청은 누구냐?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 자, 채권자가 그러면 대의라는 거니까 요 밑에 제3자라고 써놔요.
그러면 왜 채권자가 제3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제3자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이제 단계는. 자, A가 B한테 1억에 뭐예요? 1억에 대해서 뭐예요? 돈을 구워줘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근데 변제 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항상 채무자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뭐예요? 구워갈 때는 아쉬운 소리 하더니 갚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미쳐버려요. 이렇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꾸지도 말고 뭐예요? 구워주지도 말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냥 차라리 주면 모를까? 자, 그래서 동생한테 괜히 뭐예요? 괜히 던져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동생하고 저하고 뭐예요? 괜히 저는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동생이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연락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뭐예요? 말도 안 해요. 뭐 이제 올 때까지. 예전에는 돈 꺼줄 때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이가 좋다가 돈 꺼주니까 자기가 못 갚으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미안한 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럼 봐봐요. 돈 갚으라고 할 때는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C가 C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자, C라는 사람이 집에 한 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는데 얘가 행사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럼 B 걸 대행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뭐예요? B와 C네. 그러면 A라는 것은 제3자가 된다고.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은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결론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가 되죠. 등기 권리자가 됨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돈 안 갚아? 그러면 A는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실행은 그러면 누가 앞으로 등기가 실행돼서 채무자. 그러면 써요.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돼. 등기 권리자. 근데 이 등기 권리자가 호시탐탐 요걸 노리고 있다고. 등기 의무자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결론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거든. 그러면 채무자가 이익을 받을 때 행사를 할 수 있지. 불이익을 받으면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하나 떨어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완성시켜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묶어서 법적 성질은 등기 신청권이야. 벌써 이제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봐봐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된다. XO. 그래서 X가 되죠. 왜?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단독에서도 인정되고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되거든. 아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의미를 잡았죠. 등기 신청권은 공동, 단독 다 인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단독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봐봐요. 자, B가 A한테 구워줬더니 1억을 구워줬어요. 1억을 구워줬더니 채무자 뒷조사를 봤더니 얘가 건물을 신축한 게 하나가 있네. 건물의 신축. 아직까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죠? 보전 등기네.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A가 단독으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코스는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한번 보죠.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그러면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체, 불일체하고 있다라는 게 제도적 의의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네. 일체, 불일체하고 있네.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체하니까 우리 영수증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 이러면 X가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한다. 이게 이제 제도적 의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잡을 거.
자, 거기 한번 보죠. 자, 니은에 가서 C를 잡아요. C. 자,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신청해야 된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란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 거기에다 행광편잖아요.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권처하면 꼼짝없이 당해. 나중에 못 찾아내요. 막 시험 장관 마음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즉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나 잡아놓고요. 자, 오른쪽 가서 거기 243페이지 한번 봐봐요. 확인학습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제가 딴하고 모이고 자다 출제해 놓은 게 243페이지 확인학습. 여기 있죠. 채권자 대인 신청의 경우는 등기가 완료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번과 관련돼서 3번도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주 출제돼요. 자, 구문 건물 표시. 요거는 이제 표시를 동그라미 쳐놔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뒷장에 한번 넘겨볼래요? 자, 저쪽에 가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동그라미 쳐놔요. 표시. 자, 표시에 대해서 동시에 대의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딱 정리해 두시라는 거. 부탁해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뭐예요? 알게 됩니다. 자, 245페이지에 3번. 등기 신청 방법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세팅해 놓으세요. 밥상을 딱 차려놔야 돼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어요. 전자 신청.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란히 매도화돼 있다. 이렇게 써놔요.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신청이죠? 전자 신청. 그래서 별표 5개 놓고. 그러면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찾아서 예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자, 몇 페이지 있죠? 247페이지. 자, 247페이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지문으로든 독자적 문제로든.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 자, 적격자. 부적격자. 선생님, 저는 적격자가 많아서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일단 부적격자부터 해보는 게 낫겠죠. 부적격자 이렇게 쓰나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달 고세 그러면 적격자, 부적격자 중에 못 외우겠으면 부적격자라도 한번 해보더라고. 비법인. 그럼 아까 봐봐요. 박찬호 장학회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비법인.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격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해요. 모든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받아서 뭐예요? 전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애국인도 가능해요. 근데 애국인은 요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얘도 사용자 등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호시탐탐 이번 달 고세 잡아둘 거는 그러면 애국인은 언제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예요. 왜 그러면 외국인은 세모를 해놨을까요?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give and take라고, give and take죠. 자, 그러면 국가 간도 give and take야. 상호 호혜 평등주의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전자신청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미국인이 우리나라 왔는데 전자신청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바로 그래서 애국인은 그래서 세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전자증명서 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업인은 사용자 등록을 발급받아 이름 틀려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 동그라미잖아요. 사용자는 세자로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바로 3년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3년 이렇게 해서 눈팅해 놓고요. 자, 또 하나 잡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번 달에 확실히 하고 갈 거. 전자신청이 대리신청. 대리신청은 누가만 가능하느냐?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서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냐?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만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가 바로 자격자 대리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바로 변호사, 법무사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 일반인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그 정도만 요번 달 곳에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뭐 거기 뒤에 있는 거 복잡한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나 잡아두고 자, 250페이지 거기 4번을 한번 가봐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싹 한번 잡아보죠. 오늘 프린트 한번 내봐요. 자, 문제 1번부터. 자, 등기법은 뭐 쉬운 문제도 없어요. 뭐 쉬운 문제도 어렵고 어려운 문제도 어렵습니다. 자, 1번 한번 우리 이제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죠. 자, 문제 1번 갑니다.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자,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시에 따른 물력,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를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자, 갑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으로 행해지지만 잘라놓고요. A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자, 이번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 맞네요. 자, 3번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거기에다 줄 서라봐요. 등기 인수 청구권을 하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맞네요. 자, 건저당 이전 부기 등기 줄 서라봐요. 자, 주등기는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됐대.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가 말소되죠. 그러면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별도의 말소 신청에서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라고 그랬죠? 직권 말소.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등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다수 줄 쳐놔봐요. 그러면 신청서의 간인 중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1인만 하면 돼요. 잘라요. 정정 동그라미. 자, 정정에 대해서는 전원 할인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알아야 되니까. 자,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또 간인이 뭔지 모르니까 간인은 이거예요. 자, 서류에다 서류를 묶어서 요 사이에다 도장 찍는 걸 뭐라 그래? 간인이라 그래. 근데 다수인일 때는 1인만 간인하면 되는데 요거 정정을 할 때는 모두 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심할 거. 정정, 전원, 날인. 이건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등기 신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시간에 못 들은 사람은 요거는 또 악몽과 같은 지문이라고. 그러면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매매 동그라미 쳐놔봐요. 키워드 매매가 키워드죠. 매매 찾았어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매매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뭘까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러니까 매매계약일이 뭘로 혼쳐야 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X네요. 자, 2번은 갑이 얼로부터 무상을 토지를 정여 동그라미. 이제 정여라는 단어를 찾았네. 정여는 편무예요, 쌍무예요? 편무계약이죠.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완벽한 문장이 되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네. 자, 3번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 줄 서놔봐요. 자,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는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 그럼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3번은 X가 되네.
자, 건물 대지 지번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 밑에다 표제부라고 써요. 표제부. 자, 표제부네요.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러면 60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에 토지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줄 찾아봐요.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표제부도 몇 개월?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은 3년.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럼 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첫 시간 우리 한 분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두세 분은 뭐예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왜?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강제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올해 출제 예상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 2번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3번과 관련돼서 문제 3번은 별표가 3개짜리예요. 3개짜리예요. 등기관의 직권에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등기관 줄 찾아봐요. 등기관은 주자로 원칙은 뭘까요? 자, 직권이죠.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가 되네. 그래서 1번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네요. 2번은 한매에 의한, 한매에 의한. 요거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잘라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언이 뭐예요? 요거 행사야, 행사. 행사예요. 그러면 한면은 무슨 완결건이라고 그랬죠? 예약 완결건. 그러면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직이죠. 그래서 한매건 행사로 한. 그러면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직감 알소가 돼. 자, 3번에 등기 기록이 기록된 부동산 표시가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잘라봐요. 아니할 때. 그럼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않으면 지적소환청에서 알려와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1개월의 신청입니다. 직권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 쳐놔봐요. 처분 제한 줄 쳐놔봐요. 아까 배웠던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5번에 대지권 뜻 동그라미 쳐놔요. 뜻이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99.8%는 뭐예요?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3번이 전형적인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다 배운 거니까 이제 봐봐요. 아까 뭐예요? 첫 시간에 온 분은 뭐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뭐예요? 읽기가 쉽겠죠. 그럼 4번부터는 모조리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잡을 수 있어요. 봐봐요. 4번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에 대한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등기 신청 행위란 줄 잡아봐요. 등기 신청이란 사인이 누가 대유가죠? 국가. 그래서 공법상 행위 오케이.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이니까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라봐요. 자, 등기 의무자 줄 쳐놔봐요. 등기 의무자는 그 밑에 불이익이라고 써요. 불이익. 자, 불이익을 받으니까 행위 능력까지 모두 요하지만 잘라봐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등기 권리자 줄 쳐놔봐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조카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공략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봐봐요. 등기법하고 민법은 재밌는 의미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 3번 지문을 이해를 못하면 요 지문도 뭐예요? 이게 기출문제거든. 자, 봐봐요.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자, 언제 X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자기가 느껴야 돼. 자, 봐봐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행위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뭘까요? 각본을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거든. 그럼 미성년자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자 의무자를 따지는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지 각고를 개설하는 게 불가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지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돼 봐요. 자, 그러면 요 지문은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그래서 등기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 자체를 의미를 몰라요. 자, 요즘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실력들이 있으니까. 자, 차이점은 뭐예요? 두 개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요거의 차이잖아요. 요거의 차이. 능하고 도의 차이죠. 는, 도죠. 너는 원칙이죠. 그럼 요거는 X예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왜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등기 권리자, 의무자도 있을 수 있죠.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만약에 미성년자가 등기 권리자라면 그때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밑에는 그러면 위에는 X가 되죠. 위에는 밑에는 O가 되는 거네. 미성년자라도 등기 권리자면 A조로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등기법이 그래서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이런 지문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법은 진짜 뭐예요? 어떤 한계만 넘으면 너무 지하겠어요. 요즘 뭐예요? 요즘 인터넷에 훅각 닦은 거 있죠. 마약이 맛있을까요? 문제풀이가 재밌을까요? 문제풀이가 더 재미있어. 그 사람은, 여배우는, 요 공부를 시켜야 돼.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켜야 돼. 마약보다 더 많은 게 문제풀이입니다. 알면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등기하고 민법 모르면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이 또 민법 등기법이에요. 마약보다 더 맛있는 게 문제풀이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맞네요. 자, 3번은 하자 있는 등기 신청은 등기가 실행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까지. 앞에다 써봐요. 1호야? 1호가 뭐예요? 가나리반이죠. 2호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네.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호하고 2호만 매년 외우고 있거든. 1호, 2호를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1호는 가나리반이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거든. 그럼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거든. 알고 봤더니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네.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자, 4번 앞에다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놔봐요. 박찬호 장학회를 지어짜야죠. 4번 앞에다가 이제 박찬호 장학회. 자,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가 되죠? 그 자체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돼?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중문중 박찬호 장학회하고 똑같아. 박종중문중 기타 대표자 관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잘라봐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어때? X. 대표자 관리자는 단지 뭐가 돼요? 등기 신청인에 불과한. 그러니까 자기가 박찬호 장학회를 공부를 해놨는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찬호 장학회, 그럼 박찬호 장학회 맨날 앵무새처럼 박찬호 장학회 공부를 해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작년하고 이맘때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데자뷰 현상이 생기네. 꼭 사람이 데자뷰 현상이 뭘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강의실에 똑같이 강의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인생에는 데자뷰 현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닌 4차원의 또 다른 사람, 자기가 또 딴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데자뷰 현상이거든. 데자뷰. 그러니까 데자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틀린 문제는 맨날 틀려요. 맞는 문제는 맨날 맞거든.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4번 민법상, 5번 민법상 조합 찾아봐요. 자, 민법상 조합은 거기에다 법인 X라고 써요. 그럼 끝났네. 법인 X.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님으로써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로 등기할 수 있다. 5번은 뭐예요? 엄청나게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얼마나 좋은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좋은 문제 갖다 줘도 뭐예요? 문제도 안 풀고 또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문제를 저희가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5번은 다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일반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등기 청구권 잘라요. 등기 청구권은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국가에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기 신청권이라 말한다. 그러면 청구권과 신청권의 개념이 바로 1번에 남아있네. 자, 이번에 등기 신청권 밑에다 써놔봐요. 단독 공동. 등기 청구권 공동 신청 경우에만 발생한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3번에 등기 신청이니까 유학에서는 신청인은 등기 신청 능력. 자, 나오고 동그라미, 진이 동그라미, 요식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배운 거네. 4번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에 의한다. 맞네.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상대방이 대리인 줄 잡아봐요. 대리인. 키워드 잡았다. 대리인이 뭐예요? 제3자네.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제3자에 의한 신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시 등기법하고 민법은 무슨 실력이 있어야 돼? 역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나? 국어 실력이. 자, 6번입니다. 다음 사항 중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틀렸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이 포인트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된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네.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한번 봅시다. 좀 우리 형님님들이 되게 어려워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이 질문을 해결 한번 해봐요. 자, 어떻게 민법이 내공이 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그럼 이걸 모른다는 것은 아직 저당권은 멀고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니까 마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죠. 자, A가 B한테 1억을 돈벌을 줬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밑거는 채권자가 돼. 그러니까 A가 B은행에 가서 돈을 꾸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채무자, B는 뭐예요? 바로 채권자가 되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B은행이 1억을 공짜로 꺼줄 수는 없잖아. 야, 담보물 있냐? 그랬더니 담보물 없어요. 그러면 무슨 1억을 돈 꺼러 왔냐? 그랬더니 뭐예요? 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 집 한 채를 하나 주신다래요. 요거 저당권 설정해서 돈 한번 꺼주세요. 그러면 요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이 되네. 물상보증인이 이제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쪄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있어요? 물상보증인도 있고 누구도 있다? 채무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해석을 못하면 아직 민법도 한참 가야 돼. 아직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고 먼 길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간상을 볼 줄 아는데, 제가 봐봐요. 26년 동안 수강생들 간상을 볼 줄 아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주저리 보니까 뭐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밀고 가면 다 합격을 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처음이니까 모르지. 이렇게 들이대라고요. 등기법하고 민법은 들이대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붙여보죠. 자, 그럼 봐봐요.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자, 저당권 설정을 했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채권자는 저당권자잖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죠. 채권자는 등기 의무자가 된다. 어때?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돼. 저당권자. 그럼 3번은 X가 되네. 자, 임차권 설정 동그라미. 임대인은 등기 권리자다. 그럼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네. 자, 5번에 저당권 말소.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토지 소유자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죠?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막 시험장 가면 면붕이 와요. 막 저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단련이 돼야 돼. 단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것도 틀리고 싶어 틀렸겠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어때? X가 아니라 O가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도 있다? 물상보증인 되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물상보증인이 그럼 뭐예요? 물상보증인이. 책임은 있지만 뭐는 없는 것. 채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7번에 가서 단독 신청 줄 찾아봐요. 이거는 별표가 다 3개짜리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하라고. 상석 좀 쳐놔봐요. 상석은 단독이네. 자, 판결 동그라미. 뒤에 이전 동그라미. 이전, 그러면 이행 판결이네. 그래서 2단. 단독 신청이네. 자, 포괄 유증은 조심해야 돼. 유증은 U자 동그라미. 유. 아직 안 배웠지만, 유증은 U 동그라미.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공이라고 써요. 유공. 유증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정의는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단독. 소형되는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거는 직권 말소네. 자, 저당권자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잘라봐요.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를 2자로 건쳐봐요. 뭘까요? 그렇죠. 혼동이야. 그게 혼동이야. 혼동이야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단독이네. 그러니까 민법에서 혼동이거든. 혼동. 자, 한매 특약 등기 공동.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거기가 포인트예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거기를 밑줄 서고 그러면 대내적 제의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3개짜리네. 자,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 동그라미. 자, 이행 판결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죠. 그래서 아까 2단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줄 쳐다봐요. 정상 권리자 의무자이다. 맞네. 자, 등기 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정서 줄 쳐다봐요. 자, 공정정서는 진정성은 보장됐지만 거기 밑에다 써요. 강제집행력 X라고 써놔요. 강제집행력이 없어. 그러면 강제집행력이 없음으로써 공정정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정정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돼. 자, 4번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조서 동그라미, 조서.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거기에 조서 동그라미 써놓고 거기 밑에 판결이라고 써놔요. 판결하고 조서는 똑같아. 조서는 판결에 준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줄 쳐놔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언고 피고 줄 쳐놔봐요. 언고 피고. 자,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단.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8번의 정답은 3번으로서 이걸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9번부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예습을. 자, 등기필 정보 줄 쳐놔봐요. 등기필 정보. 제공 동그라미. 제공. 자, 제공. 그 옆에 여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옆에도 하나 써놔봐요. 첫 번째.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공식이야. 제공 X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는 것은 단독 신청이네. 자, 두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4월달 모의고사도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진정성이 확보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원칙 제공 X.
제공 X예요. A적으로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서한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 필증과 관련돼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더라고. 이거는 모든 서류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붙여봐요.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 X고,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요새 사람은 뭐 잘하니까요. 그러면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봐봐요. 판결서를 받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제공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성사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놔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붙여보는 연습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줄 알아봐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네. 상속 줄 알아봐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네.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네. 성선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죠. 제공할 필요가 없어. 정답은 몇 번? 5번. 여기에 9번 출제돼서 독자적으로. 그래서 등기 필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봐봐요. 진짜 못난 사람은 등기 필증을 제공하는 사유, 제공하지 않는 사유를 외운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내야 돼. 이게 원리니까. 자, 10번에 갑니다. 자, 다음 중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줄 쳐놔봐요. 인감증명. 자,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인감증명도 자주 출제되니까 자, 그러면 인감증명. 그럼 인감증명에는 요렇게 첫 번째. 자, 첫 번째 생각해 둘 거. 자, 방문 신청에만 적용이 있어. 방문 신청에만 적용이 있어요.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없어요. 공인 인정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방문 신청이 나오면 전자 신청이냐 방문 신청이냐 그거부터 점검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에는 적용이 있지만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두 번째. 자,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 것만 제공해주면 돼. 근데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하살펴 놓고, 자, 원래 소유권 명의인 등기 의무자만 제공해준다라는 거야. 원래 소유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래 집주인만 뭐예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공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유추해서 켜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기억해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는 이해를 하고 써보자고요.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B죠. 등기 의무자네.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잖아. 이때는 제공해줘야 되겠네. 근데 B가 C한테 넘겨줘서 전세권 이전 등기거든.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거든. 원래 집주인은 A거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써요. 자, 그러면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소유권 2에의 권리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요때 소유권 2의 권리 이전 등기는 제공 X라는 거네.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미 공부된 사람은 부기 등기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를 한번 해봐요. 우리 아까 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소.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죠. 얘가 의무자잖아.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소유권 2의 권리 말소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백기 들고 층기 들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인감증명이 나와봐야
한계 지문이야. 한계 지문. 독자적 문제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 지문 나오기엔 너무 아까워, 인감증명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전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까 100기 들고 1000기 놀이 앞에서다. 정액, 설정, 감액, 말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감액, 그래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연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액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정액 감액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문을 띄워놓고 가는 기초 체력을 강하게 해서, 봐봐요. 그러면 15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봐봐요. 채권 제거의 감액 시에도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자. 채권 제거는 건자당을 이야기한 거다. 건자당 말소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 말하고 가거나. 얼마나 재밌냐고요. 너만 재밌다고 그러지 말고, 알면 진짜 문제풀이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9번하고 10번은 다음 주에 종강하면서 마무리가 될 건데, 그럼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뭐예요? 뭐부터 찾아요? 이전부터 찾겠죠. 그러면 이전 한번 찾아봐요. 1번하고 몇 번에 있어? 4번. 1번에다 이전 동그라미. 이전.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제공하네요. 4번부터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논리를 모르니까 인감증명을 제공할 사유 수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 저는 원리를 중요시해요. 원리. 제가 옛날에 수학 강의할 때도 수학생한테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원리.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오늘은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인감증명 한번 덜어놓고 인감증명 그러면 방문 신청에는 적용이 있지만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면 돼요. 그럼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봐서 만약에 풀었는데 하나 맞았다. 진짜 잘한 거야. 한두 개 맞으면. 의미를 알고 풀었으면 선생님 저 8개 맞았어요. 그거 미친 거야. 그래서 혼담비가 생각나요. 아직까지 8개 맞췄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두 개 맞아도 진짜 잘한 거야. 문제 자체 등기법은. 아직 등기법은 문제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적이라면 많이 틀렸다. 그 사람은 게을른 거고요. 등기는 아직 많이 맞추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10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거. 복습을 10문제만 해줘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에요. 종강은 한번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빠지면 안 돼요. 다음 달에는 아마 프린터로 나가서 셀프 요약집을 만들어. 우리끼리 이제 수업 시간 들어가면서 요약집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